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18일 새벽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접경 하산역을 통과해 두만강을 건너며 귀국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동지와 러시아 정부와 인민들과의 동지적 우위와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시고 조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창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과 군사적 밀착 행보를 보인 러시아는 김 위원장에게 공격형 드론 5대 등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어떤 무기 이전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도 직접 찬성했던 결의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유엔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북러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필요시 새로운 제재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러시아의 드론 선물은 안보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그리고 운송수당 등 금수품의 직접 간접적인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러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거듭 경고를 보내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외교부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등 제3국가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베르소와 글로컴 등 2곳이고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1명과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4명입니다. 베르소는 지난 3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한 회사인데 20종이 넘는 북한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로 넘기고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컴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펜 시스템스 평양의 위장 회사로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군과 당의 고위 인사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던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입니다. 이 밖에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강 국방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러 군사거래가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를 반영한 독자 제재로 풀이됩니다. 그런 행위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소를 더 강화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에 엄중 대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 북한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논의한 사안을 진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정 비서동지께서 진행하신 대외활동 성과를 실천적으로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방도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특히 무기거래와 같은 군사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북러 사이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북 제재로 에너지 자원 수입이 제한되는 북한 입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건 정제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7월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 규모가 6월보다 5배 가까이 대폭 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만성적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밀 수출 1위 국가인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징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 노동자 파견이 절실합니다. 북한 역시 외화벌이가 필요한 상황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 항구로 러시아산 물건을 수출하는 방법 등이 경제협력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전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러 경제협력의 수익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보다 다양한 경협을 논의하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한국과 같은 제3자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협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팔 물건은 적고 제대로 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제품을 들여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이 경제협력을 진척시키기엔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5박 6일 러시아 방문에서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제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에 직접 올라타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세대 전투 비행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시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와 비교해 절대적 열세인 공군력, 즉 전투기 현대화와 부품 조달을 타진하려는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도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 국사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도입된 F-35A 전투기는 모두 40대.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마하 1.6의 최고 속도, 1000km 이상의 전투 행동 반경으로 유사시 은밀하게 침투해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은 오는 2028년까지 F-35A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F-35 장비 구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F-35 전투기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 기술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F-35 전투기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레이더의 가장 발사 면적도 좁고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북한이 F-35를 전혀 탐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25대가 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군의 항공 전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평양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평양 방문은 북러 정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мы будем выстраивать мои переговоры в Пхеньяне,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могут состояться.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이유와 관련해 북러 정상의 합의를 언급한 만큼 이번 방북에서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도 이를 수락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선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미국의 군사적인 능력이 강화된 한반도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공조 상황을 과잉 반응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가능성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과잉 반응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평화협상안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Никакой другой основы для мира, кроме формулы Зеленского, не существует. А формула Зеленского – это, я даже не знаю, можно...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전면 철수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수감자 석방과 원자력, 핵 안전 등 평화 협상 10개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젤렌스키 평화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를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고수한다면 분쟁은 전장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